자, 지금 이 동지 팔아먹는 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현근택 변호사 이야기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이석주 후보의 SNS에 올라왔죠. 대략 내용을 보면은 현근택 후보 변호사의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불출마를 원하지 않는다. 현근택 변호사 사과했다 이런 건데. 저 내용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석주 씨는 누구냐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또 다른 친명 후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 이석주 씨의 수행 비서였던 분이 지금 술자리에서 현근택 변호사한테 막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2번 연속 방송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한 말은 니들 둘이 부부냐, 같이 사냐, 감기도 같이 걸렸냐 이거예요. 뭐 너네 잤냐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면은 좀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측면이, 요건 성적 희롱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재들의 유머인데 조금 더 나간 거지. 예.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유머로 받아들이고 끝났을 법도 된 사안인데 여기 문제가 일단 됐어요. 결국 서로 합의문 뭐 쓰고 여기다가 나중에 물론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분의 이제 흔쾌한 합의의 느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서 제발 악플 달지 마세요. 그게 더 어렵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좀 너그럽게 뭐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정도로 이렇게 타덕타덕하면 좀 나은데, 위헌답시고 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 상대방 반말만 사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무리 없이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윤리감찰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당직 정지 3개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출마하는 데는 뭐 아무 이상 없죠. 당직 정지는 민주당에서 직책 안 맞는 건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잖아요. 네. 그것만 그만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직 정지 3개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성호 의원이 이제 문자를 들킴으로써 또 다른 논란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봐주라고 했다는데 한 번 더 가야 돼. 정성호 잘못한 거 맞다니까. 정성호가 그걸 기자한테 들킴으로써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합의되고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윤영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섭섭하게 되겠죠. 다시 탈당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제 성희롱 피해자라고 이제 이 워딩을 쓰고 있는데 저걸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 주장인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호소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다른 뭐 논란을 만들기도 좀 조심스럽고 한데 저렇게 성희롱 피해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현근택 위원장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계속 억울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 억울함은 그 현근택 변호사가 너네 잤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네 잤냐라는 워딩을 쓴 신문사들은 전부 다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현근택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타이틀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사를 삭제하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부냐, 너네 부부냐, 같이 사냐, 감기도 같이 걸렸냐, 어떤 분위기에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화기애애한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둘이 기침을 거의 같이 했어. 이게 이제 술 한잔 먹은 김에 농담이 오버한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고 저 사람 유머가 좀 구려하고 웃고 말았을 수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사건은 나중에 훗날 며칠 지나서 문제를 삼으실 거면 그 자리에 녹음을 가져오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만 있으면은 악플 달리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즉석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받는 것이 맞는 방식인데, 이게 나중에 뭐 불출마 요구 같은 쪽으로 이제 이야기, 그건 오해라고 지금 합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1만큼 잘못했는데 10만큼 100만큼 뒤집어 써라 하는 거는 일반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진짜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박용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박용진. 자, 근데 지금 저는 그래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선거 분위기 좋아요.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웬만한 데 다 당선이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까 같은 당 경쟁자들에 대한 좀 뭐랄까 좀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너무 건드리는 건데 오늘 강의원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 대표가 출마를 포기하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저기가 그 유명한 송갑석 지역구잖아요. 네. 광주 서구 갑 네. 새날 출연자이기도 하고 너무 강의원. 안타깝네요. 근데 저거는 제가 출마 포기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민주당 당헌 당규에 공천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저 미투 사건이라고 하는데 미투의 개념도 없던 시절에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 주장은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성폭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뭐 그런 그 내막을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게 내가 다 아는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미투라고 하는 이미지 딱 더 씌우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씌우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검증위원회를 보면서 검증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너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위원회가 올 22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 때마다 항상 있어 왔던 건데 왜 유독 이번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불화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선출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한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력이 사실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경력이 이게 이런 학교 나왔다, 졸업했다, 졸업장 확인하고 이런 회사 다닌 적 있다. 그러면 그 근무했었는지 확인하고 그 정도만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당원이 해야 될 일을 검증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냐고요. 거기다가 그 검증위원회가 조용히 일을 하면 되는데 검증 결과 나올 때마다 발표를 했죠. 왜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이런 흠집이 있다고 동네방네 떠벌립니까?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면 경선이 거의 전쟁인 경우 있는데 지금은 좀 날이 제대로 서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팔아먹은 자들 경선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뜻이 무명에 가까운 신인들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 소개를 해드렸지만 강 의원이 성감소 커미테까지 간 여론조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투네 뭐네 사실 미투 건도 안 된다니까요. 20년 전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또 논란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강 의원이 그런 사람 아니다 해갖고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고 그렇죠. 강 의원 구명운동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강 의원이 정치적 길이 막혔어요. 강 의원 그 대표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삶을 끝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래 도피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쉽게 표현하면 자살하려고 차를 술 먹고 끌고 가다가 또 음주운전을 걸려요. 그게 다 20년 전 일이야. 그런 상황들을 묶어가지고 강 의원은 출마하면 안 돼.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어. 강 의원이 출마를 하면 이재명 대표 흔들기로 딱 시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 의원은 검증 신청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 상황에서 강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검증이 나오기만 하면 그걸로 이재명 흔들겠다라고 조중동이 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의원이 다른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잡아놨는데 일제히 언론들이 인터뷰를 취소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강 의원이 자기 해명을 하면 강 의원의 억울한 상황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히 모든 곳에서 강 의원 인터뷰를 다 취소시켰다는 거야. 그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 의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강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해가 될 수 없다라고 눈물을 꾹 참고 출마 포기 선언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요 기본사회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사회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강 의원이. 강 의원 초반에 그 출마 선언 말고 출판 기념회 할 때 40분 동안 기본 사회를 설명하는데 와 리틀 이재명이다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이 일제히 강의원 출마 하나 보자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시겠습니까? 막 이번에 2003년에 일어났던 미투 아닌 미투 그걸로 죽으려고 했었다잖아. 내가 살아온 게 한총련 의장으로서 나름 밝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헤집어 놨어요.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출마가 좌절됐잖아요. 이전에 출마 4년 전에인가도 출마가 또 좌절됐었거든요. 이걸로 평생 발목 잡고 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강의원 인생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에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광주 서구각에 가면 강의원 문제가 아니라요. 경쟁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맡아도 돌립니다. 강의원이 그랬다며 계속 입소문 내고 돌려요.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야 지금. 하기야 광주 같은 전남 지역에서는 사실 본선에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당 내에서 동지들끼리 싸우는 게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경쟁이 되는 거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좀 병폐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 그게 좀 잔인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광주의 어떤 그런 지역구 분위기도 그렇고 검증위원회가 왜 갑자기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나는 이석주 후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현근택이 낙마하고요. 만약에 그 잘못 알려진 대로 이석주 후보 측에서 현근택 불출마가 조건이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송갑석이 본선 갔다고 생각해봐요. 강의원 엄청 흔들어가지고 지역 민심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마치 어마어마한 범죄자인 것처럼.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일부 한마디만 할게요. 댓글창 보면은 어떤 캠프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들 엄청 많아. 우리는 그냥 보여. 그런 사람들이 말 돌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강의원은 출마 포기해라. 그거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였겠어요? 강의원하고 이재명과의 관계가 18년 동안에 만들어진 관계예요. 성남 시민변호인 대표 변호사일 때부터.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역차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찐명 중에 찐명인 거예요. 최근에 국회의원 몇 명이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 거죠. 왜냐면은 국민의힘도요.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40명 넘는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자입니다. 근데 옛날 10년 20년 된 거는 문제 삼지 말자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회적 합의예요. 국정원장 새끼도 지금 후보자 중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최근에 윤창호법 생긴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30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그런 걸로 출마 못하게 계속 막는 거야. 이게 처음도 아니고 저번에 무슨 뭐 어디 광산구청장인가 어디 출마했을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에이씨, 강의원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박용진 저 인간은 내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비인간적이야. 오늘 그 방송 나가가지고 정봉주, 강의원, 현근택, 성비 트로이카가 공천을 이끌면 망천이다. 정말 신기한 게 성추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어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나가서 저 따위로 자기 당의 사람들을 몰아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진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저렇게 욕해본 적도 없어요. 항상 내부 총질만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봉주, 강의원, 현근택 뭐 혐의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 결국에 그 무혐의 판정 났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강의원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현근택 합의 보고 별일 아니었다고 다 결론 났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 설명 다 정확하게 해야 돼.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성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고 요거는 그냥 무죄. 다음에 저기서 있잖아 박용진이 그거 갖고 오신 거예요. 민사에서 진 거.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성추행 여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여부만을 판단해서 사실 여부 등을 다투면서 프레시안이 당시 보도했던 프레시안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이걸 마치 정봉주가 이 사건의 증거처럼 언론 선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사 판결문을 근거로 정봉주 후보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박용진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인 거야. 가짜 뉴스라고. 이거는 법적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이 아니 솔직히 경선 후보 이렇게 상대 후보가 되니까 저런 식으로 나가 너무 야비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데 CBS는 저걸 또 타이틀로 뽑아냅니다. 왜? 제목 장사하기 좋거든.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저렇게 타이틀로 뽑아내는 건 정말 악질적인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봐봐요. 정봉주 그렇고요. 정봉주만 디스를 하면 속이 보이잖아. 자기 지역구 출마하는 셀럽이니까. 그러니까 강의원 집어넣었어요. 현근택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조어를 하죠. 헤드라인 쓰기 딱 좋게 성비 트로이카라고 표현했어요. 이자가 민주당 맞아요? 야, 영진아. 진짜 어처구니없네 정말. 방송에서는 강의원 등등도 언급을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쪽 그 진영에서 사실 박용진은 우리 진영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계속해서 내부 총질만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저런 식의 마타도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인기가 없습니까? 지지율이 안 나옵니까? 이유는 본인이 잘 알걸요? 우리가 공약 분석을 해봐도 박용진은 강북을에서 평점이 하하하하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게 박용진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저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경쟁자라고 해도 손 내밀어 주는 것이. 네.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내 사회적 태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박용진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비읍시옷 같은 짓 다 하는 거예요. 수준이 딱 저것밖에 안 되는 거야. 대선 때 봤잖아요. 박용진이는 하면서 대선 출마할 거라고. 그리고 저는 박용진 의원 생각하면 항상 화가 나는 게 강북구를 처음 간 게 한 3년 전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강북구 가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성북구에서 이제 강북구로 넘어가는 도로를 타고 쭉 운전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때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강북인 거예요. 서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됐구나. 많이 발전이 안 됐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게 지도상에서 서울 외곽이라고 하지만 서울 외곽 중에 노원구, 저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어디를 가도 그런 느낌은 없어요. 서울은 다 골고루 발전이 돼 있는데 왜 강북구만 그게 안 돼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이번에 재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8년째. 그러면 8년이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용진이가 내부 총질이나 열심히 했지. 얘는 민노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깠던 애야. 어느 날 변신해가지고 민주당 들어와서 어떻게 잘 꿰찼지. 얘는 김종인 계보라고. 신기하기도 하죠. 김종인 통해서 픽업되었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선했단 말이에요. 어디다 정봉주를 비교를 합니까? 이명박 잡으려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다 왔던 거 기억하죠. 미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 지금 만나갖고 성추행하고 있다는 이상한 말이 보도. 안 되죠.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라면 내가 박용진이라면 감싸주죠. 법원에서 끝난 사안이다. 트로이카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박용진 이런 캐릭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박용진이가 했던 거 지지난 중간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이재명 끝없이 공격하잖아요. 대장동 개딸 어쩌고저쩌고. 저런 놈들이 민주당을 하니까 정권 뺏긴 거라니까. 진짜 뭐 그냥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었다면 정권을 안 뺏겼어요. 180석 줬는데 니들 바보 같다라고 그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을 찍은 게 아니라 투표장에 안 나와서 진 거야. 대선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당하게끔 내부적으로 총질했던 이낙연 기억들 하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 뺏기고 나서 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고 선동질했던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이재명 대표한테 막말했던 칼빵 얘기했던 애들은 실제로는 윤석열 지지한 민주당원들이에요. 나는 그때 윤석열 지지한다고 나갔던 애들 제대로 출당 조치시켰는지 되게 궁금해. 지금도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내부 청질하는 애들은 싹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야. 이재명이 적이 돼서는 안 돼. 그들한테 정봉주나 강의원이나 현근택이 적이 돼서는 안 돼. 윤석열과 잘 싸울 사람만 당원이 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역차별인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 강의원 출마를 하는지만 두고 보고 있다가 흔들겠다고. 내가 강의원한테 그랬어요. 질러라. 질러라. 이거 이슈 되는 거 2, 3일이면 끝난다. 윤석열 이슈가 워낙 세서. 근데 결국은 못 지르더라고.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해가 갈까봐 검증 기착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 여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나 진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박용진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정치를 왜 이렇게 후지게 하냐. 나 그렇게 인격이 고매한 사람은 아닌데요. 사회적 태도는 좀 돼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악플을 맞으면서도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됐어도 이낙연 난 지지하고 열심히 대선 운동했을 거라는 이야기 제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이낙연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폭주하는 정권 막아야 되는 게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중요한 시점에서 당대표만 열심히 때렸던 애들이 종편 나가가지고 관심 엄청 받아가지고 셀럽은 됐는데 그런 놈들을 다음 국회에서 봐야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여기까지 열받네요.